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조명 가게가 끝났습니다. 원작과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생략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만 강풀 작가의 색깔이 잘 드러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매짐에 있어서도 다음 시리즈를 위한 연결이 자연스러워서 다음 편에 대한 기대로 더 설레이게 합니다. 쿠키 영상에서 시간을 머물게 하는 영탁이 박정민으로 나오는데 특유의 짜증스러운 말투와 시동에서 마동석과 보여줬던 티키타카를 형사 양성식과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강풀의 다른 작품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기대가 큽니다. 강풀의 웹툰에서 보여주던 서늘함도 드라마에서 잘 살아났던 것 같죠. 무서울 게 없는데 서늘한 강풀 특유의 서사가 잘 녹여졌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회색 빛깔 거리와 도시 분위기, 또 그와 대비되는 밝은 조명의 생명감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살렸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강풀 작가답게 각 인물들의 사연이 드러날 때는 유독 눈물씬도 많았습니다. 강풀 작가 인물들은 후반부로 가면 눈물이 많죠. 캐릭터의 사연에 한도 있고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강풀 작가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렸던 인물이 버스 운전기사인 오승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와 죄스러움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서민적인 모습은 만화 캐릭터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연민을 그대로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 현민 앞에 지영이 나타나던 장면은 아마 생각을 못하셨던 분들은 섬뜩했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체 시리즈가 끝나는 방심하는 틈을 타서 확실한 충격을 선사해서 기억에 오래 남게 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살아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영과 현민의 사연이 독특했죠. 눈물겨운 따뜻함과 사랑으로 인물들이 결말을 맞이했다면 현민과 지영은 소름 끼치는 안타까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그건 의지였습니다. 의지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중요한 메타포 기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중환자실 병동의 권영지 역시 코마 상태에서 의지를 갖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영지는 귀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의식이 없이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가 살아나려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해주죠.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걸 영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화장실에서 연인 선혜를 살리기 위해 혜원이 영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하죠. 아주 깜짝 놀랐던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조명 가게가 초점을 맞췄던 게 바로 여기 또 다른 의지를 가진 사람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어코 살리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의지는 지영이 왜 뜨악한 모습으로 환상 속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내용과 함께 드라마 전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배경이 병원 중환자실이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등학생 현주는 엄마 유희가 끌어안으면서 버스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물론 엄마 유희는 죽습니다만 죽게 되면서 엄마 유희는 생과 사의 경계에 머물고 있는 딸 현주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든 돌아서게 하려고 전구를 사오라고 하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은 3일 뿐입니다. 엄마가 염을 당하기 시작하죠. 엄마 유희가 필사적으로 현주의 조명을 가지고 와서 손에 잡게 하고 쥐어주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현주와 유희가 티격태격하죠. 조명 가게 전체로 봤을 때 심파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배우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던 현주 역의 신은주 연기가 참 좋았죠. 염을 해서 입에 솜을 넣고 말할 수 없어서 애끓이며 연기하는 엄마 유희의 연기도 가슴 절절했습니다. 서로 울며 보내려고 하고 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이 백미였죠. 현주가 결국 그토록 울고불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음에도 전구를 잡았던 건 아마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사람, 간절하게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혜원과 선혜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나는 순간 선혜가 살 수 있었던 건 혜원 때문입니다. 혜원이 선혜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거인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이던 건 사랑하는 혜원을 최대한 감싸려고 했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이들이 생과 사의 공간에서 헤매다가 사고 당시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죠. 잠겨있는 방 안에 있는 전등을 보면서 선혜가 기억이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조명가게로 가도록 등을 떠다미는 의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지였던 거죠.
선혜는 조명 가게를 가게 되지만 조명을 깨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죽음을 결심하죠. 이유는 혜원 때문입니다. 혜원과 같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이승이든 저승이든 상관없는 거죠. 저승사자가 어디가 됐든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않냐고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선혜는 혜원이 없는 현실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던 현실인데 그 현실에 사랑하는 사람마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현민이 죽은 걸로 알고 지영이 자살을 했죠. 보통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지영의 죽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오해를 알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손톱이 다 벗겨질 만큼 버둥대다가 결국 죽습니다. 생과 사의 공간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현민이 못 알아보죠. 허리가 끊어진 현민을 지영이 꿰매고 다시 꿰매면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꼭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죠. 현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빛을 찾아가는 거라는 걸 병원에서 지영이 알게 됩니다. 빛 조명가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비밀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현민 때문에 지영은 슬프죠. 버스에서 자신의 몸이 이상한 걸 현민이 결국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영을 알아보는 것처럼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를 연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의식해야 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조명가게를 갈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빛을 쥐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의지죠. 현민은 교통사고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조명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명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허둥지둥하는 현민을 보고 저승사자는 당신의 의지로 온 게 아니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현민은 지영을 기억했던 게 아닌 거죠. 기억한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시키는 대로 조명가게에서 전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깨어나 보니 몸은 반신불구가 돼 있습니다. 미쳐버릴 지경이 된 거죠. 낮인지 밤인지 헷갈릴 만큼 정신적인 분열이 쇼크가 너무 큽니다. 그건 현민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 상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조명가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민이 살아나고 지영이의 염이 있을 때 지영의 독백이 있죠. 모두가 서로 다 기억하는데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는 왜 나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독백을 합니다. 서운하고 슬프고 속상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립다는 말도 합니다. 왜 현민은 지영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고 죽는 그 순간에 절박함으로 기억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지영의 죽음은 전혀 다른 장소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온도차, 또 간절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의 온도차죠. 기억이 난 것처럼 현민은 지영의 말대로 조명가게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주나 선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모두가 장소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과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고통스러웠죠.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과 머무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을 택했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지만 자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민은 덤덤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살려준 사람과 건조하고 뜨뜻미지근한 이별이었죠. 어떤 절박함도 간절함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조명가게로 들어갈 때 이제 헤어지게 되는 지영의 울부짖음만이 절절했습니다. 이해도 되죠. 기억이 없는 여인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기억을 가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랑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과 사는 진짜 사랑에 대한 판별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진심으로 뉘우치며 울던 버스 운전기사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현주나 선혜나 모두가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영과 현민 역시 생과 사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눈물로 조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랬다면 현민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지영과 같이 있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부모님은 지영을 미워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민이 조명가게로 서두르듯 들어가던 모습은 실망스럽죠.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욕을 하며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지영과의 대화를 보면서 답답해하다가 그 핸드폰마저 소리를 지르며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건 지영과 현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끈, 나중에라도 생각날 수 있는 기억이었죠.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폭발해버린 현민이었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인을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현민과 지영의 사랑이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죠. 지형은 단순히 원귀였던 걸까요? 기억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표 중 하나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죠.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당했던 현실을 알게 되는 것도 기억이고요. 그 기억에는 자신이 소중하게 사랑받고 대우받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기억한다는 건 죽든지 살았든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삶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죠. 기억은 자신이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지형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건 단지 관계가 단절됐다는 게 아니죠. 자신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잊혀진다는 건 사랑과 희생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죠.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지형은 이쪽 세계도 아니고 저쪽 세계도 아닌 또 다른 회색지대 공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사랑은 지형에게는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되는 고통일 겁니다. 존재가 무의미해지죠.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인정받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했던 건데요. 조명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의지는 결국 기억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기억에 따라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건지 의지로 정해집니다. 그것도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기억이 살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랑 마찬가지로 사랑해주던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주도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민은 그 기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지영은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 현민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됐고요. 비극적이고도 슬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기억이라는 측면을 넓게 확장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게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마도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될 때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기억될 때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걸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